네, 1.12절은 다이오드의 데이터시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지 거기에 매뉴얼이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용 설명서 혹은 제품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소자들에 대해서도 데이터 시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은 스페시피케이션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흔히들 통칭하기를 데이터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자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 시트는 데이터 시트를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냐면 Absolute Maximum Ra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Maximum Ratings. 즉, 이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어떻고 파워는 어떻고 전압이나 전류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리미테이션이죠. 그 범위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은 이 다이오드가 포워드 볼티지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즉 전류가 이 정도 흐를 때 다이오드가 켜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이오드 양단에 측정되는 걸려 있는 전압은 이 정도, 미니멈 이렇고 맥시멈 이 정도다. 보통 이 사이에 티피컬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역전류는 어떻게 되고, 아까 앞서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특징이 전압과 전류의 특징이 특성 곡선이 이렇게 0.7V 근처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를 피크 인버스 볼티지라든지 리버스 볼티지라든지 뭐 얘기했었는데, 이 예시로 들어있는 데이터 시트에서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시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커패시턴스라든지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지금 예시로 든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스위칭 다이오드가 되겠는데요. 이 다이오드가 고속으로 스위칭을 할 때 얼마나 빨리 스위칭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주파수 범위가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주파수 범위에서는 괜찮지만,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와이어라 할지라도 여기에, 혹은 뭐 커패시터라 할지라도 여기 우리 무시했었던 인덕턴 성분이나 저항 성분이나 커패시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스위칭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 커패시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RC 회로가 돼 버리니까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 스위칭하는 주파수가 낮으면 뭐 상관없는데 높아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점점 이와 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디부터 켜졌냐, 어디부터 꺼졌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데이터 시트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이 책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이오드 테스팅입니다. 다이오드가 아까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스위칭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저와 같이 한쪽에 띠가 이제 둘러져 있는데요.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죠. 다이오드 정상적으로 켜져요. 소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5m로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안 할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 5m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측정하는 그 장비죠.
이 5m 안에는 보통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저항 값을 잴 때도 여기에 5m를 연결을 하면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여기 만약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로부터 저항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항을 잴 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됐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켜지는 그런 여건이라 한다면 다이오드가 켜진다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ON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굉장히 작은 것과 유사하죠. 따라서 테스터에 혹은 디지털 테스터에 작은 저항 수치가 표시가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연결됐다고 한다면, 거꾸로 연결했다고 한다면, 즉 다시 그릴까? 자, 다이오드가 있는데 여기에 테스터가 있어서 테스터의 검정색 부분과 테스터의 빨간색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이쪽에 연결하고 이걸 이쪽에 연결하면 저항값이 굉장히 작게 측정이 되겠죠. 반면에 이게 만약에 거꾸로 연결됐다. 괜히 이걸 지웠네요. 하지 말고 하면 이거를 거꾸로 연결했다 고 한다면 그때는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꺼져 있는 것처럼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다이오드가 대충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자일지 아니면 고장난 소자일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노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노 다이오드는 아까 얘기했던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 중에서 이 부분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자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2장의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가 일정하다.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이런 식이다. 수직선이다. 그러면 전압이 어느 점에서나 전압이 일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V다 그러면 어느 점에 다 1V인 거죠. 그런 게 어떤 거죠? 1V짜리 전압원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가깝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나 전압원과 유사하게 동작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노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2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LED입니다. LED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요즘에는 LED라는 소자를 굉장히 많이 회자를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핸드폰에도 항상 LED가 있고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LED 요새 조명에도 LED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LED 소자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다이오드 모양에다가 옆에 빛이 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표현해서 일반적인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구분을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다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것과 짧은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길이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될까요? 그죠? 길이 조금 차이가 나죠. 예. 그런 걸로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LED는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달리 LED가 켜져 있을 때 양단에 측정되는 전압 값이 색깔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색깔별로 다르다.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LED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맥시멈 레이팅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테스팅하는 것은 룸 템퍼리처 실온이라고 해서 다들 25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파워가 어떤지, 뭐 커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하는지 주어진 소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ED는 빛을 나타내는, 빛을 발광하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도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 있죠. 학생들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패시턴스가 어떤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읽어봐도 뭐 쉽게 알 수 있는 무난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고 이어서 다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